오늘은 이제 포화송 분포랑 그다음 이제 컨티뉴어스 케이스 몇 개 살펴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포화송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쓰이는 확률 분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흔한 게 정규 분포고 그다음에 또 뭐 이항 분포 뭐 무슨 분포 포화송 분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확률 분포들 이런 유명한 애들은 보통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 분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확률 분포의 역할인데 그럼 여기서 모델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애들이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n번을 던졌을 때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p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x가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보통 여기서 x라는 거를 앞면 나오는 횟수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n과 p를 어떤 걸로 잡을까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상황을 어떤 분포로 할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 b라고 표현되는 이항 분포로 잡은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 파라미터를 뭘로 할까? n과 p를 뭘로 잡을까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항 분포도 어떤 목적이 있는 분포인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 평균적으로 람다 번만큼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람다만큼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사건의 발생 횟수가 포화송 분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3이고 람다가 3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은 평균적으로 단위 시간 내에 3번 일어나는 거죠. 3번. 그러면 평균적이라는 말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낮은 확률로 시작하자마자 연달아서 3번이 다다닥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처음 두 번은 적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평균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일어났는데 뭐 1시간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확률이 굉장히 낮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람다만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PEMF는 이런 형태를 딱 가지고요. X 포화송 람다 이렇게 쓰고요. X 서포트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정수들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정수들. 그럼 파라미터는 람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가 밑에 나오는데 예시들을 보면은 다 the number of로 시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어떤 횟수, 그러니까 사건의 발생 횟수. 위에 거는 뭐 wrong telephone numbers that are dialed in a day의 횟수. 그다음 미스프린팅된 북의 횟수, 개수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 횟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음, 이제 위에 테일러 시리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게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을 다항식을 기반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기준점을 0으로 잡은 게 우리는 특정하게 말해서 맥클로린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일러 시리즈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죠. fx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무스 펑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이 미분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함수라고 할 때, n팩 f가 미분이 되고, 그다음에 x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시리즈가 지금 fx 자리에다가
우리가 2의 x승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2의 x승은 몇 번 미분을 해도 그대로고 0을 넣었을 때는 1이니까 여기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람다만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식과 그대로 동일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x에 람다만 넣어주면.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PMF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요 2의 람다 승을 양변을 나눠주면은 여기 이제 좌변은 똑같은 걸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1이 되겠고 우변에는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이 이제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PMF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가능한 범위가 0부터 1, 2, 3, 4인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가 1이 나오면 PMF의 정의에 맞잖아요.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포화성 분포는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근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 람다는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바이노미얼에서 n과 p라는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람다라는 것은 n과 p를 곱한 걸로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m이 엄청 크다, 상당히 크다라고 했으면 람다 고정이 되려면 그만큼 발생 횟수는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춰질 테니까. 두 개 곱씨 일정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밑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n is large and p is small 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so that np가 moderate size를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 PMF를 오른쪽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람다가 n 곱하기 p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p 자리를 n분의 람다로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쵸? 그래서 이 람다의 x승과 x팩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n의 n분의 1의 x승이 여기로 왔죠. 그 다음에 n팩과 n-x팩을 약분을 하면은 n-x 플러스 1까지 곱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n분의 람다라는 거가 n-x승이니까 n승 부분 따로 마이너스 x승 부분 따로로 쪼개준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n을 키워주는 거예요.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보면 자, 맨 처음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x팩분의 람다의 x승 부분은 n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분홍색 부분은 잘 보면 이게 n을 우리가 n-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n이 들어간 요 괄호가 하나, 둘, n-x 플러스 1까지 총 x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자가 다 이 괄호를 풀어 헤쳐보면은 n의 x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같으면 최고창의 그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그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을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결국 얘는 1로 수렴을 하는 거죠. n이 커지면 무한대로.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n이 그냥 무한대로 커지니까 여기가 날아가서 1의 마이너스 x승이 돼서 1은 뭐 몇 승을 하든 1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2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에 x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근데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람다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n이 커질 때 2의 마이너스 람다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남은 얘랑 얘를 곱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항분포라는 건 이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0번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언제까지 하냐? n번까지 한다.
이양분포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n을 무한대로 키운다는 건 끝이 없다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이게 계속 발생한다. 우리의 관심 범위가 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P라고 하는 발생 횟수를 줄여버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X가 이러한 거를 따르고 N이 굉장히 커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X가 3일 때를 궁금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아 얘는 뭐랑 비슷하다? NP를 따르는 Y가 3이다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사로서 효과를 가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정확해질까요, 그러면?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근사가 아니라 완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근사라는 거는 엄청 커지다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진다라는 얘기지. 완전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 왜 다르지라고 한다면 이건 뒤에 나올 내용인데 포화성 분포라는 거는 그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후의 시점이 있어요. 여기가 t 시점이고 여기서 s만큼 더 가서 여기가 그림을 그릴까요? t 시점이고 여기서 s만큼 더 가서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원점 기준으로는. 그렇죠? 여기가 t고 여기가 s니까. 그러면 요 이후에 t 이후의 일은 그 전까지의 일과 무관하다라는 게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과 후가. 근데 이항분포는 독립 시행이긴 하지만 그 전체 횟수가 n으로 고정이 되어 버려 거니까. 그러니까 쪽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가진다고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근사가 되면 n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 오차가 거의 없어서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처럼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MGF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구하는 거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x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였고 자연수 2의 tx승 곱하기 pmf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2의 람다 승이 0부터 무한대까지 x 팩분의 람다 x 승이어서 그렇죠. 여기서 람다만 이제 잘 바꿔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럼 여기 괄호 안에가 람다 곱하기 2의 t승이니까 그럼 우리가 얘는 2의 람다의 2의 t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걸 한 번 미분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첫 한 번 미분한 거에 0을 넣으면 t 자리에 음, 람다가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 미분을 한 거에다가 0을 넣으면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인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람다의 제곱이 될 테니까 빼줬더니 그게 베리언스고 베리언스는 또 람다 나왔더라.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라는 거는 민과 베리언스가 둘 다 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1부터 xn까지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스퀘어 브래킷을 하고 n을 치면은 1부터 n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
그러니까 얘가 1, 2,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y를 정의를 할 건데 y가 뭐냐면 이 인디펜던트한 x i들을 합쳐 놓은 거죠. 그럼 얘의 분포는 뭐냐? 포화송이고 람다 아이들을 합쳐 놓은 거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제 MGF를 기준으로 봤을 때 MGF는 인디펜던트 하면은 각각의 곱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가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각각의 포화송 하나의 MGF는 방금 구해서 아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요렇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 포화송 분포면서 파라미터는 람다들을 다 더한 거구나라는 거를 쉽게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MGF라는 건 유니크니스를 가지니까 존재할 때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아예. 근데 한다면 유니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게 X1은 람다 1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진다라는 거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면서 어떤 단위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람다 1만큼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 횟수만큼. 그러면은 람다 1부터 n까지를 더해버렸으면은 둘은 이제 서로서로 무관하니까 인디펜던트하니까 평균적으로 그거를 다 합친 만큼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직관에서도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화송 프로세스인데 어 포화송 프로세스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스몰 오 노테이션을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가 f가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얘가 다시 얘가 0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x 제곱 같은 것도 되죠. 예, 그러니까 예시로 그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number of success를 generate 한대요. 근데 인터벌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퍼성에서 얘기했던 뭐 단위 시간 내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이 프로세스는 우리는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근데 G 오버 X W를 우리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어, probability of X successes in each interval of length W. W의 길이를 가진 각각의 인터벌에서 X번의 성공 횟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G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네 가지의 가정이 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냐 정도?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뭐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의 큰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정규 분포인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정규 분포겠죠. 정규 분포라는 특징은 동일하지만 그러면 걔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어떤 t 시점에 정규 분포를 생성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값 하나를 뽑아서 이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음 t 플러스 1 시점에 정규 분포를 뽑았더니 뭐 n
뭐 0, 이번에 2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값을 하나 뽑아서 뭐 그만큼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점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2학년 애들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그 당시에 배웠을 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시가 뭐냐면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액체 위에 이렇게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겠네.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꽃가루 같은 미세한 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어떤 바람도 안 불고 물도 안 움직이는데 얘가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 움직임이 이 어떠한 확률적인 개념을 따른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이. 그게 바로 브라우니안 모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예시인 거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이해는 해야겠죠. 자, 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위에 거는 그냥 가정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저 가정이 왜 나왔지를 배우지 않는 한 제가 왜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요 수준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G0, W 플러스 H는 두 개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G0, H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자, 왜 그러냐? 자, 1번. 자, 요 이유는 이 W 플러스 H 요 두 번째 파라미터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게 인터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W 플러스 H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원점부터 해갖고 W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H만큼 더 가야 W 플러스 H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0부터 W라는 구간과 W부터 H까지라는 구간이 겹치나요? 안 겹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인터벌이 논 오버래핑 하면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여기 4번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G0, H가 1 람다 H 플러스 OH로 바뀐 거는 이거 그냥 2번 그대로 바꿔 쓴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G0, W 플러스 H 마이너스 G0, W를 H로 나눠버리는 거는 사실은 어, 우리가 G0, W 플러스 H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G0, W 빼면 여기 있는 1만 그냥 사라지면 그게 분자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H를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분배했을 때 여기 H가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G0, W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H로 나눠줬으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G0, W, OH, G0, W.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미분값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H가 0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요 H분의 OH라는 거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H가 0으로 가면 날아가니까 얘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 미분값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DE를 푼 건데 PDE는 안 배우셨죠? PDE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ODE를 푼 거죠. ODE. 미분 방정식인 걸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미분 방정식은 제너럴 솔루션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규칙을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해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맞추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안 따지고. 그러면은 이게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F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람다 F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F는 이제 그런 함수. 어떤 거를 미분을 했더니 원래 거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람다만 곱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똑같은 놈이 나와야 되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왜?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미분 방정식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떠한 상수항 하나 정도는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의 상황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x가 변한 게 아니라 w가 변하는 거니까 그냥 x에 w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w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치면은 이 a랑 b가 바운더리 경계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w에 0을 넣어보면 g0, 0이 그냥 c가 되잖아요. 왜냐면 익스포넨셜의 영승은 1이니까. 근데 위에 이제 봤을 때 G0, 0이 1이 된다. 왜 그렇죠? G0, 0이 왜 1이 되죠? 이게 왜 나왔을까요?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C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G0, W가 이러한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왜 나왔을까요? 자, 의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G0, H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인터벌 길이고 0부터 H까지. 몇 관심사가 뭐예요? 성공해서 몇 번? 0번. 한 번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근데 H가 지금 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인터벌 길이가 얼마예요? 0. 그러면 어떤 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성공 횟수는 0일 수밖에 없죠. 어떤 트라이얼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온 거예요. 그 정의로부터. 그래서 C는 1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온다. 내용이 됐죠? 어,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볼까요? gx 플러스 h, gx, w 플러스 h가 오른쪽의 형태로 쪼개진대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 아시겠나요? 쪼개지는 거요? 네. 아까 위에 성질. 아니 근데 맞는데 아까는 다른 점은 여기가 계속 바뀌고 있죠. 0, 1, x 마이너스 1. 이게 왜 그러냐면 w부터 w 플러스 h까지의 구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x번이 일어나면 여기선 0번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x-1이 일어나면 여기선 한 번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gx, w 플러스 h인데 이 w 플러스 h라는 전체 구간에서 x번이 총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 0부터 x일 때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거죠. 정리가 된 거죠. 정의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g0, h가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건 아까 그 어썸션 4개 중에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g1, h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도 1번 가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2부터 끝까지 더하면은 OH 형태가 된다는 것도 가정 중에 있었죠, 아까? 이런 모양이.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 아니까 gx, w를 한번 빼주면 여기만 그냥 이렇게 날아가겠죠. 여기만. 그쵸? 왜냐면 gx, w를 빼면은 개수가 1이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h를 나눴더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더라. 그럼 여기서 h만 0으로 보내주면은 미분값이 나오겠죠.
그럼 h분의 5h는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란 것도 우리가 gx, 0는 0일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하면 g 0, 0이 1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인터벌이 없으니까 인터벌 길이가 0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양수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0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학생들이 이제 그 푸는 방법 모르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방법 모르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잘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거죠? 네. 그쵸?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아, W의 길이를 가지는 구간 내에서 성공 횟수가 X만큼 그러니까 X번 어떤 사건이 X번 일어나는 그러한 확률은 파라미터가 람다 곱하기 W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인터벌의 길이가 1이면 이걸 우리가 단위 구간이라고 하죠. 유닛 인터벌 0부터 1까지. 즉 W가 1이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포화송 분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단위 구간 내에서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6초가 궁금한데 그럼 그냥 곱하기 36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0부터 1까지니까. 됐죠? 네, 포화성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어, t 시간까지 일어난 성공 횟수가 그다음 t부터 t 플러스 횟수까지 일어난 것과 독립적이다. 아까 얘기한 거죠. 메모리리스 프로퍼티 관련된 거. 그다음 이제 밑에 것도 이제 유닛 랭스 얘기죠. 제가 하는 건 얘기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커스터머가 고객이 스타벅스에 포화성 레이트 람다가 3.5로 도착을 한대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per second인지 제대로 된 그거죠? 포화성 분포죠? 왜냐면은 per second라는 건 1초 동안인 거니까 1초 내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닛 인터벌로 볼 수 있으니까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를 잘 만족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60초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60초에서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y라고 쓰면 60초에 y가 이제 음, 고객 수 1분 이라고 치면 y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허송 분포의 평균값은 뭐예요? 그냥 요거죠, 람다. 그래서 답은 이거죠. 35 곱하기 6. 그렇죠? 그다음에 10초에 이건 z라고 표현할 거예요. 10초는 이거니까 35겠죠? 그럼 probability that 30 customers enter. 그러면은 Z가 30일 때니까 아까 이제 공식 X팩 람다 X승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에서 X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30만 넣어주면 되죠.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센트럴 림 정규분포 얘기. 정규분포는 모든 수학적 확률의 기초입니다. 모든 분포들의 기초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분포는 이걸로 환원이 될 수 있어요.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 뭔가는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아마 완전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학부 수준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자, 그래서 CLT는 뭐냐면 어떤 평균들을 많이 모아놨더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안 배웠나? 중심. 예, 맞아요. 중심각 평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공이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흰색이 5개예요. 그럼 내가 흰색을 뽑는 확률은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표본 평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번 했는데 총 100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X1이 뭐 예를 들어서 3이고 X2가 2고 또 나머지 X3부터 100까지는 다 0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100분의 5가 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막 값을 만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x가 이항분포를 따라서 그러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분포를 따르든 CLT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규분포의 형태로 평균들을 모아놨더니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를 어,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그렇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포든 정규분포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도 많이 모아놓으면은 정규분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센츄럴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거부터 그냥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n 뮤 콤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요. 얘가 이제 평균이고 얘가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자 노멀 분포라고도 하고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해요. 그냥 같은 이름, 같은 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표준일 때는 언제를 의미를 하냐면 뮤가 0이고 얘가 이제 1의 제곱일 때를 우리가 스탠다드한 상황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때의 PDF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포트는 실수 전체예요.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MGF를 한번 구해 보면은 MGF라는 거는 2의 T Z승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Z랑 이제 관련이 없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그랬더니 2분의 1의 t 제곱이 나왔죠. 빠져나왔죠. 왜냐하면 exp의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이라는 게 요거랑 같으니까 정리를 해봤더니 얘랑 얘랑 묶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z 제곱 플러스 t 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잘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이 되니까 이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z 빼기 t를 w로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w가 z 빼기 t인데 우리는 사실 dz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w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해본 dw는 dz 빼기 t를 이제 미분을 한 거가 되는 w에 대해서 그럼 이제 사라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범위도 똑같고요. 그냥 이렇게 바뀌었더라.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것도 그냥 표준 정규 분포죠. 마이너스 1대부터 1대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될 테니까 얘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게 MGF죠. 그래서 한 번 미분을 했더니 t가 나오고 두 번 미분을 했더니 고배 미분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t 미분하고 가만히 두고 그다음에 t 가만히 두고 오른쪽 미분하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3연산 형태로 이제 됐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t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돼 버리죠. 이거 1 되고 여기 0 되니까.
그다음에 밑에 건 어떻게 돼요? 1 되고 0 되고 1 되니까 1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0 제곱이어서 1 되고 평균은 0이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두고 PDF를 만들어서 MGF를 구한 게 아니라 MGF를 PDF를 먼저 두고 MGF를 구해 보니까 파라미터가 0과 1이더라라고 나왔다고 보는 게 더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도를 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요때이잖아요. 네. 그쵸? 표준 정규분포도 여기서 뮤랑 시그마의 값만 조절을 한 거라고 일종의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Z가 아까 같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할 때 Z를 바탕으로 X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이거고 이건 이제 Z를 바탕으로 하는데 Z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PDF를 바탕으로 해도 되고 뭐 MGF를 바탕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그 제코비안을 곱해 주어서 PDF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제코비안이 어떤 형태를 가질까라고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Z를 X로 바꾸는 거죠. Z를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요 화살표도 이쪽으로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의 제코비안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쵸?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변형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 Z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가 되니까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냥 시그마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시그마는 0보다 크잖아요. 음수가 될 수 없어서 그냥 빠져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 z 자리에는 방금 구했던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x의 PDF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뮤 콤마 시그마 제곱의 PDF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x의 MGF를 구했더니 뭐 이렇게 됐고 이걸 또 뭐 미분하에서 0 넣고 미분 두 번 해서 0 넣고 뭐 이렇게 둘을 잘 섞으면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것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 됐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phi 대문자 phi 오브 z를 CDF라고 표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요 z라는 값까지 스탠다드 노멀의 PDF를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는가? X의 CDF는 자, X의 CDF는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바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Z에 대해서 치환을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니까 X 자리에 어, 잠시만요. 대문자 X가 소문자 X보다 작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고 양변의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의 CDF를 우리가 대문자 B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요것만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노멀은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이잖아요. 거기가 평균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성질을 또 갖는다. 이건 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additivity. 자, xi가 인디펜던트하고 평균과 분산이 다 달라요. 다만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뭐를 하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건 뭐냐면 상수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 요런 형태. 그럼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분포는 뭐를 따르냐라고 했더니 평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평균을 갖고 해주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상수가 제곱이 돼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확한 거는 MGF를 이용을 하는 게 맞아요. 정확한 증명 방법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뭐 감독관마다 다르겠지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익스, 익스펙테이션이 리니어 하니까 이 y란 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그게 y니까 익스펙테이션 하니까 상수항과 서메이션 부분이 빠져나가서 이거다. 그쵸?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오브 y는 이게 분산이죠. 분산. 분산은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죠. 이렇게. 그러면은 ax i 똑같이 이렇게 될 건데. 그쵸? 코베리언스도 리니어 하잖아요. 리니어하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AIA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항을 먼저 보면 텀을 먼저 보면은 i랑 x가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j가 더 큰 상황이니까. 그럼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여기 날아가겠죠? 인디펜던스 하면 0이니까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 공분산이. 그러면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베리언스 xi니까 시그마 i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y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됐다. 유도 끝. 증명 완료. 이렇게 하면 틀려요, 맞아요? 다고 있잖아요. 평균도 알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 찌가 않죠. 틀려요. 왜 틀리냐? y의 평균이 이거고 y의 분산이 이걸 안 건 좋은데 그래서 y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가요? 얘를 못 보였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증명은 MGF를 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MGF는 각 분포의 1대1 대응이 되니까 유니크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나고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면은 뭐 점수 뭐라도 받겠죠. 근데 MGF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MGF를 이용하면은 분포, 뭐 파라미터를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유니크하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만 이제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Z가 그냥 Z1부터 ZN까지를 이렇게 쭉 늘어놓은 사이즈 n의 벡터고 여기 안에서 엘리멘트로 들어있는 각각의 Z들은 IID래요. IID라는 거는 서로 독립이면서 분포는 동일하다. 근데 그 동일한 분포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덴서티, Z 덴서티는 그러니까 PDF는 어떤 형태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디펜던트니까 그냥 각각을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다 곱해봤더니 2파이 얘는 이제 2파이분의 1에 원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네. n개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n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익스포넨셜 안에서 익스포넨셜 밖에서의 곱은 익스포넨셜 안에서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자 이게 이거죠. 왜냐? z가 이건 거예요. 그럼 z와 z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1-n과 n-1을 곱하니까 당연히 1 곱하기 1 스칼라가 나와야 되겠죠. 상수가. 그래서 z들의 제곱의 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 노트가 좀 틀렸죠. 여기가 트랜스포즈 표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이게 맞는 거니까. 강의 노트 오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은 0이죠. 왜냐? 얘는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씌워준 거가 같잖아요. 그럼 다 표준점균 보니까 그냥 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자, 코베리언스 오브 Z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코베리언스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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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2 쭉 가서 Z1, ZN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니까 논 다이애고널 엔트리는 다 0이겠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각각의 분산들인데 같은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니까. 근데 다 1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n by n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Z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 여기 이제 n을 붙인 이유는 n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전기 분포를 n 차원에 대해서 확장을 해놓은 거죠.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MGF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t는 똑같이 t1부터 tn까지 있는 이렇게 컬럼 벡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한 것처럼.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나? 1시간만 채울게요. 한 5분, 3, 4분 남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방금 우리가 4차원에서 n차원에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n차원일 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와 우리가 1차원일 때도 그냥 정규 분포의 차이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얘는 n짜리 컬럼 벡터죠. 그러니까 n by 1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n by 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분산 행렬이라고 불러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 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성질이 중요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1번 PSD입니다. 무슨 뜻이냐? Positive Semi-Definite 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Positive Semi-Definite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시메트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n 차원의 벡터 A에 대해서 이거 컬럼 벡터예요.
이렇게 하면은 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스칼라입니다. 왜일까요? 컬럼 벡터면은 n by 1이잖아요. n by n by 1. 얘는 트랜스포즈니까 1 by n. 그래서 얘는 1 by 1일 수밖에 없죠. 자, 저. 1 N, 네.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면 무조건 얘는 스칼라라는 겁니다. 뒤에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거든요. 네. 근데 얘가 정의예요, 정의.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에.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만 나와도 시메트릭하다 모든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이다라는 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따로 안 줘도.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은 항상 어떻다? 시메트릭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코베리언스 XI, XJ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더 매트릭스 시그마가 can be always decomposed as라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시그마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아니면 or spectral decomposition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해를 가지려는 조건은 뭐냐면 어떤 행렬이 시메트릭 하기만 하면 돼요. 시메트릭만 하면 요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메트릭하다고 해서 PSD는 아니잖아요. 근데 PSD는 다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PSD니까 시메트릭하니까 저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러한 분해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자, 밑에다 쓸게요. 자, 시그마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이겐 밸류를. 그럼 아이겐 밸류가 n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n by n이니까 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PSD의 성질에 의해서 뭐 당연히 0 이상인데 이거는 시그마가 특이한 거죠. 사실 저렇게 분해는 시메트릭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에 맞춰서 아이겐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나온 대문자 람다 있죠. 세모 같이 생긴 거. 저 행렬.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다이애고널 람다 i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대각 성분은 람다 1, 두 번째는 람다 2 이렇게 가서 n 번째 람다 n 그럼 대각 성분이 아닌 건 다 0. 대각 행렬인 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문자 감마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 n 번째 아이겐 벡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이 시메트릭한 행렬은 특이하게도 이 아이겐 벡터끼리 올소곤을 해요. 올소곤을. 무슨 의미냐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 혹은 직선. 네, 직교. 얘랑 얘가 0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과 010은 인디 올소곤을 합니다. 왜? 각각 다 곱해서 더하면 0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감마는 올소곤al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각 열들이 다 서로 올소곤al 하니까. 그쵸? 그럼 올소고널한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역행렬과 트랜스포즈가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약간 좀 틀렸어요. 책이. 그러려면 also normal matrix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orthogonal projection matrix거든가. 약간 틀렸는데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라는 거를 어쨌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람다만 2분의 1승을 취해버린 거죠. 그럼 람다가 2분의 1승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람다는 대각 행렬이니까 그 대각 성분 값만 2분의 1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도 사실 약간 엄밀하지 못한데 PSD니까 아이겐 밸류가 음수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PSD는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도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그러면 대각 성분에 허수가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승을 할 수가 있겠고 어차피 얘네 둘은 이제 만나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2분의 1승이란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x는 뮤 플러스 시그마 z로 나타냈듯이 이걸 이제 n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x는 뮤 플러스, 자 이게 분산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분산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z는 이렇게 생긴 스탠다드 노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2분의 1승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1차원일 때의 요 형태를 행렬이나 벡터 형태일 때 요걸로 그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의 분포에서 0, 시그마 제곱이 있었고 여기 오른쪽 파라미터를 그냥 루트 씌워서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오른쪽 파라미터를 루트 씌워서 그냥 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왜 했냐면 분해하는 거를 시그마의 2분의 1승을 행렬의 2분의 1승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 이게 중요한 건데 결론 1차원이나 n차원이나 모양이 어떻다? 똑같다. 똑같죠? 뮤 플러스 시그마 제트나 뮤 플러스 저 뭐냐 시그마 2분의 1승 하에서 제트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파라미터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거고. 그래서 모양이 똑같더라.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도출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